부산 경남 이슈인데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부산과 경남도민의 10명 중에 7명은 이 내용 잘 알지 못한다. 근데 행정통합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단은 제가 볼 때 홍보도 부족하고 뭐 저는 뭐 거의 뭐 불경 메가시티 이야기할 때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긴 했지만 불경 행정통합 문제는 그것보다 더 낮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힘을 받겠냐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뭐 4,000명이나 2회에 걸쳐서 4,000명이나 조사를 했으면 그 표본 오차도 뭐 1.5% 포인트밖에 안 되는 대단히 정확한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치, 부산 경남에서 4,000 샘플이 거기서 거의 70%가 들어본 적 없음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분들이 그러면 찬성 반대를 따져도 찬성이 반대가 훨씬 많거든요. 많이 나오고 반대하는 이유도 이유가 저는 더 특징적이라고.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 50%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할 필요 없다. 당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당위성을 설명을 못 해낸 거죠. 아니 그걸 왜 해? 이걸 시민도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그리고 얘기가 경남 되겠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남도지사가 되려고 하면은 경남 전체 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넓어요. 네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서부 경남, 네,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경남이 잘 지냈을 때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서부 경남이나 경남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창원하고 부산이 모든 거 다 들고 간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진주나. 보면 저는 서부 경남을 제대로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행정통합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차 교수께서 그렇고 이론을 하나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기능주의, 연방주의, 신기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하다 보면은 통합적으로 간다는 거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죠. 기능주의. 네, 기능주의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뭐 교통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또는 서로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네 하면서 우리 통합하지 이렇게 하는 게 기능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아이고 그냥 하자. 우리 합쳐버리자. 위에서 딱 찍어 위에서 그냥 완전 합쳐버리자. 탑다운 방식인 거죠. 라고 하는 근데 거고. 불경특별연합 방식이나 불경 메가시티 방식은 그거 두 개를 합친 거를 신기능주의. 신기능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맞는 거죠. 기능주의의 방식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그때 행정통합을 한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거는 신기능주의적인 거였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정치학자들이 볼 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연방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미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고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논의는 행정통합을 계속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지역의 주요한 이슈로 다시 불경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저는 화두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렇게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어도는 저는 야당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행정통합은 지금 민선 8기죠. 8기인데 안 될 겁니다. 부산연구소 이제 계속 이어가는 얘기는요. 늘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노인과 바다. 근데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10년 전에 대비해서 6.3%가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10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줄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노인과 바다가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확 안 들어왔는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확실히 확 들어오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부양해야 되는 인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와, 왜냐하면 밑에 그게 모수가 줄어드니까. 사회적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 인구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약간 압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비 증대되죠. 그러면 복지비 증대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없어서 다시 생산 가능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적인 자원 투입을 못하죠. 그러네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저는 그 시청자분들께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저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인구 소멸과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저서가 하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첫째,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제가 좀 보태면은 이민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 가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되지도 않게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 소모일 수 있다가 첫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먹이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갔는데 일자리 때문에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가 그 책의 핵심입니다. 갔는데 부동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죠. 먹고는 사는데. 네, 먹고는 사는데 겨우. 다시 말하면은 수도권의 그런 구조를 지역이 특히 부산 같으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설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에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마지막 제 얘기 하나 보태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노인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자기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럼 우리 부산도 두 가지를 같이 가자는 거죠. 서울에서 30억짜리,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팔고 여기 와서 방값으로 집 사시고 방값으로 사시는, 그래서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부산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거를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우리 자꾸 노인과 바다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하하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 뭐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로는 저는 이게 근데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그런 방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부산의 문제입니다. 부산의 문제는 경남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뺏어올 주변의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 서울이 왜 큽니까? 서울에 열심히 나와서 큰 거 아니거든요. 오게 해서 큰 거 아닙니까? 부산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고 먹고 살 수 있는 둥지가 될 수 있는 도시면 흘러 들어오죠. 저는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그걸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말자. 그냥 200만 도시로 그냥 만들어서 그게 안주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 우리가 그런 도시를 원할 때만 가능한 거고, 우리가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원하면은 저는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흘러 들어오게 할 때 아까 그 책의 저자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앙정부 목매지 마.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있냐? 없습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11조 가까운 재원 가지고 할 수 없는 노력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서울이 독식해서 먹었던 만큼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토해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중앙의 자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요구 없이는 저는 힘들 거다. 그래서 자꾸 지역 내생적 우리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였으면 옛날에 해결됐을 겁니다. 지금은 부산의 문제는 그렇게 지역 내생형으로만도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자원의 인풋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대해서 부산에만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부산이 서울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부산을 키워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왜 일어나는가를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부분인데, 부산이 흡수하는 거는 결국 또 아까 우리가 행정 통합 이야기할 때처럼 이 울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연합체를 만드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부산으로 빨려 들어갈까 봐서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자생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울산으로부터 유입돼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유입이 그걸 이제 생활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되게 유동 인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건데 모든 생활의 어떤 중심, 활동의 중심이 부산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생활 인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은 분명히 그쪽에 있는데, 그렇죠. 주변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곳은 부산이다라고 하는 게 생활 인구거든요. 그래서 정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라고 하는 측면도 부산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노인과 바다는 나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인데 간호법이 무산되면서 13일부터 이제 전국 140여 곳의 의료기관이 이제 노조 조합원들 4,500명입니까? 45,000명이 파업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 2,000명 중에서 1,500명에게 퇴원을 다, 한 거예요. 예. 다 이제 다른 그 다음 수준의 병원으로 다 보냈죠. 이건 조금 심각한 거 아닐까요? 좀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간호사들의 입장에 저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간호법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가 전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손질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정쟁의 재물이 된 거죠.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죠. 저는 예약을 해놨다가 오지 마십시오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서. 또 이제 또 이 파업에 또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가 옆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피해가 나한테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의 피해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그냥 직접적으로 욕하기 좋은 건데. 이거는 바로 저는 희생양을 삼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내가 겪는 불편이니까 간호사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마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여론에 아마 언론에 엄청난 언론 플레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한다지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는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기화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전망이고요.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 기장 고리 3, 4호기 계속 운전 관련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주민공천회에서 전문가들이 10년은 안전하다. 딱 10년 더 쓸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네요. 그 10년 안전하다. 하자는 이야기죠. 이미 많은 근데 뭐 이정윤 씨 같은 그런 원자력 안전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이미 고리 원전 3, 4호기 관련한 많은 문제들, 그죠? 뭐 누출 문제라든지 고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심하게 안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팩트들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사고는 아닌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게 이제 원자로가 돌아가면은 굉장히 고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가지고 이렇게 식힙니다. 그 경수로. 네네네. 식힙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옆에 있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식히거든요. 식히는데 이번에 아마 주 펌프가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8일 날인가. 그래서 이제 주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보조 펌프가 작동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후화가 진행이 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주 펌프 고장나고 보조 펌프 돌아가는데 보조 펌프 고장날 같이 동시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심 영융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이 나서 폭발을 해버리면 후쿠시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사능이 노출이 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되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주 펌프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보조 펌프를 설치해 놓긴 했는데 보조 펌프도 그 안전을 100%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주 펌프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노후된 원전을 이것저것 계속 그 리스크를 안고 돌려가면서 드는 비용과 그 10년 발전해서 얻는 전기에 의해서 얻는 혜택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비용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져야 되는 리스크 방금처럼 주펌프 고장나서 만약에 보조펌프까지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의 리스크까지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은 결코 10년 동안 더 돌려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냉철한 판단들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역 이슈까지 쭉 다뤄봤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35회 동안 함께 하면서 참 두 분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실 텐데,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35회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한 줄 평이었습니다. 한 줄 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35회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를 한 줄 평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랍니다. 저는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내 좋습니다. 할 말 다 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네. 원 없이? 원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프로그램이 끝내는 게 못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패널로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정말 거침없이 했다라고 봅니다. 아, 보통은 이게 막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자기 검열을 하죠. 자기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PD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서는 할 말 다 했다. 저는 할말 한 다 줄 했다. 평 좋습니다. 한 줄 평 하기 전에 한 30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소장님이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제가 PD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된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자주 우리 차 교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정말 이 프로를 우리가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좋아한 이유가 이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차 교수님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약간 중도에서 혹은 중도 보수적인 입장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제 생각을 또 교정하고 보완하고 좀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마 우리 차 교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이 참 없습니다. 참 없는데 HCN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마운 방송이었고요. 또 우리 소장님 늘 좀 우리가 놀리기도 했지만은 참 귀한 분이고 이렇게 MC를 재밌게 봐주는 분도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한 줄 평은 우리 작가도 계시네. 작가도 계시고 네, 또 우리 PD분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계신데 지금 시상식처럼 30초 지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는 See you again. See you. 그것도 네, 좀 멋있는 저 졌습니다. 오늘 할 말 다 했다. 오늘 할 말 다 했다가 See you again. See you again이 훨씬 낫습니다. 야. 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데 저는 진보적이라고 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득권이고 저는 월급 많이 받고 살 만큼 삽니다. 기본적으로 살 만큼 살고 여전히 일제차 타고 다니는 저는 대단히 친일적인 사람인 거고. 예.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이 세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랑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여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화를 내고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은 진보층이 아닙니다. 보수층이 스스로가 왜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보라고 하니까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진짜 않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런 제가 하고 있는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유승민 의원의 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 정말 보수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문제는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진짜 보수였군요. 그럼요. 어떻게 근데 그리고 사실은 보수도 진보도 제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둘 다가 그렇죠. 둘 다 필요한데 저는 지금은 보수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뭔가 자리를 잡을 때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겨우 1년 지나고 이제 앞으로 4년 채 안 되지만 4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정말 그 민생과 국민과 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반이성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직도 사실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e you again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기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35회를 끝으로 잠시 쉬는 겁니다. 곧 언젠간 다시 여러분들께 부산연구소를 다시 개소했습니다 라는 인사로 활기차게 그럼 돌아올 잠깐만요. 딴 데서 부산연구소 못 쓰게 못을 좀 박으셔야 되는데 명칭을 신경을 쓰시면. 알겠습니다. 클로징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럼 다시 또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소 좀 기다리세요. 쓰지 마세요. 네네. 딴 데서 쓰시면 안 지금 되잖아요. 뉴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See you again이라는 말을 남기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잠시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연구소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활기찬 인사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다들 미련이 너무 많아요. 재밌었고 재밌었죠.